열심히 일하는데도 이상하게 통장에 돈이 남지 않는다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들보다 게으른 것도 아니고 배운 게 없는 것도 아닙니다. 스펙도 쌓았고 기술도 익혔고 남들처럼 밤늦게까지 버티며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늘 비슷합니다. 수입은 생기는데 축적은 되지 않고 기회는 스쳐가는데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이 지점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운이 없다고 말하거나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한숨을 쉽니다. 하지만 삼성의 창업주 호암 이병철 회장은 전혀 다른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사람은 과연 돈을 맡겨도 되는 인물인가? 그는 재능이나 말솜씨보다 먼저 그 사람에게서 풍기는 태도와 기운을 보았고 그 기운은 가장 먼저 겉모습, 그 중에서도 옷차림에서 드러난다고 믿었습니다. 이병철 회장에게 옷은 단순한 취향이나 유행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기 통제의 결과였고 하루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무언의 선언이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고른 옷은 아무 생각 없이 내린 결정들과 연결되어 있고 흐트러진 차림은 흐트러진 삶의 리듬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실제로 경영 현장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사람들일수록 옷차림이 극단적으로 단순하거나 반대로 과도하게 자극적이지 않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돈은 감정에 휘둘리는 사람보다 안정적인 사람을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돈은 스스로를 관리할 줄 아는 사람에게 머무르고 충동적인 사람에게서는 빠르게 떠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겸손해 보이려고 튀지 않으려고라는 이유로 자신의 인상을 스스로 낮춥니다. 하지만 겸손과 자기 비하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이병철 회장은 남 앞에서 스스로를 흐리게 만드는 태도를 가장 경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태도는 곧 나는 책임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라는 신호로 읽히기 때문입니다. 비즈니스에서든 인생에서든 돈은 책임질 수 있는 사람에게만 붙습니다. 옷차림은 그 책임감의 가장 빠른 지표입니다. 말로는 아무리 자신감을 이야기해도 입고 있는 색과 상태에서 무기력과 회피의 기운이 풍긴다면 상대는 본능적으로 거리를 둡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생각보다 훨씬 무의식적으로 판단한다는 점입니다. 면접관이든 거래처든 심지어 처음 만나는 지인이든 첫 몇 초 안에 상대의 신뢰도를 가늠합니다. 그 판단의 재료가 바로 눈빛, 자세, 그리고 색입니다. 색은 말을 하지 않지만 가장 정직하게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어떤 색은 나는 준비되어 있다고 말하고 어떤 색은 나는 지금 버티는 중이다라고 말합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어떤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지 전혀 자각하지 못한 채 하루를 시작한다는 데 있습니다. 이병철 회장이 말한 기본기란 거창한 전략이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사소한 선택의 질이었습니다. 아침에 어떤 옷을 입느냐는 그날의 태도를 결정하고 그 태도는 만나는 사람의 반응을 바꾸며 그 반응의 누적이 결국 기회와 돈의 흐름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은 하루아침에 망하지도 하루아침에 부자가 되지도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대신 매일 조금씩 눈에 보이지 않게 스스로의 신용을 쌓거나 깎아 먹을 뿐입니다. 이제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봐야 합니다. 오늘 내가 입고 있는 옷은 과연 돈을 부르는 모습인가? 아니면 돈을 멀어지게 하는 신호인가? 지금의 옷차림이 나의 성실함과 통제력을 드러내고 있는지 아니면 피로와 체념을 대신 말해주고 있는지 말입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이병철의 시선으로 바라본 부의 흐름을 끊어버리는 절대 금기색들에 대해 아주 냉정하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아마 옷장을 떠올리며 뜨끔하는 순간이 오게 될 것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병철 회장의 시선으로 바라본 부의 흐름을 끊어버리는 절대 금기색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색들은 단순히 안 어울린다거나 촌스럽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색들이 문제인 이유는 무의식적으로 여러분의 태도와 상태를
왜곡된 신호로 전달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아무리 성실해도 첫인상에서 신뢰를 잃으면 기회는 문 앞에서 발길을 돌립니다. 첫 번째로 가장 경계해야 할 색은 빛이 죽은 탁한 회색입니다. 그냥 세련된 그레이가 아닙니다. 햇빛을 전혀 머금지 못한 칙칙하고 흐린 회색을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튀지 않기 위해 무난해 보이기 위해 이 색을 선택합니다. 하지만 이병철 회장의 관점에서 탁한 회색은 타협과 정체의 색입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상태, 결정을 미루고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의 기운과 닮아 있습니다. 중요한 자리에서 이런 색을 입은 사람에게서 과연 도전과 추진력이 느껴질까요? 돈은 결단력 있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고여 있는 물에 머물지 않듯 돈 역시 정체된 기운을 피해 갑니다. 두 번째는 지나치게 강렬한 빨강입니다. 빨간색은 흔히 열정과 성공의 상징으로 오해받습니다. 하지만 풍수적으로 빨강은 불의 기운입니다. 반면 돈은 쇠의 기운에 가깝습니다. 불이 쇠를 만나면 녹여버리듯 지나치게 자극적인 빨강은 들어온 돈을 붙잡지 못하게 만듭니다. 실제로 돈을 잘 벌지만 이상하게 남는 것이 없는 사람들을 보면 충동적이고 감정의 기복이 심한 경우가 많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붉은 옷을 입는다는 것은 나는 지금 나를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비즈니스에서 이것만큼 위험한 메시지는 없습니다. 세 번째 금기색은 완전한 검정입니다. 올블랙은 시크해 보이고 날씬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검정은 모든 빛을 흡수하는 색입니다. 빛뿐 아니라 관계의 기운, 소통의 흐름까지 빨아들입니다. 이병철 회장이 기업은 사람이다라고 말했듯 돈은 사람을 통해 들어옵니다. 그런데 전신을 검정으로 감싸는 것은 무의식적으로 단절과 거리감을 선언하는 행위입니다. 리더, 영업직, 사업가처럼 사람을 만나야 하는 위치일수록 올블랙은 치명적입니다. 신뢰는 밝고 투명한 분위기에서 자라지 어둠 속에서는 자라지 않습니다. 네 번째는 어두운 보라색입니다. 보라색은 고귀함과 예술성을 상징하지만 지나치게 어두운 보라는 고독과 고립의 기운을 품고 있습니다. 현실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 대중의 욕망을 잃고 사람들과 끊임없이 호흡해야 합니다. 하지만 어두운 보라에 집착하면 현실 감각이 떨어지고 혼자만의 세계에 갇히기 쉽습니다. 인맥이 끊기면 돈맥도 끊긴다는 말은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다섯 번째는 탁한 갈색입니다. 갈색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낡고 빛바랜 갈색입니다. 오래된 코트, 보풀이 가득한 니트, 몇 년째 같은 갈색 옷을 고집하는 사람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변화가 멈춘 삶의 단면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이병철 회장은 멈추면 썩는다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탁한 갈색은 과거에 머무르겠다는 무언의 선언입니다. 여섯 번째는 완전한 흰색입니다. 흰색은 깨끗하지만 지나치면 공허해집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흰옷은 융통성 없는 완벽주의자의 이미지를 줍니다. 비즈니스는 흙탕물 속에서 진주를 찾는 과정인데 너무 깨끗함만 고집하면 기회가 다가오지 않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는 칙칙한 녹색입니다. 생기 없는 녹색은 피로와 패배주의를 상징합니다. 젊음과 성장의 시기에 이 색을 입고 있다면 스스로의 가능성을 먼저 꺾는 셈입니다. 색은 생각보다 솔직합니다. 여러분이 보내는 신호를 바꾸지 않으면 세상이 보내는 기회도 바뀌지 않습니다. 앞서 우리는 부의 흐름을 막아버리는 색들에 대해 냉정하게 살펴보았습니다. 혹시 마음이 조금 무거워지셨나요? 내가 그동안 돈을 밀어내는 차림으로 살아왔구나 하고 스스로를 책망하셨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병철 회장이 늘 강조했듯
깨달음은 변화의 시작이고 비워낸 자리에는 반드시 새로운 기운이 들어옵니다. 이제부터는 입는 순간 사람을 끌어당기고 기회를 불러오며 결과적으로 돈이 머무를 자리를 만들어주는 행운의 색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미신이 아니라 수많은 부자들이 무의식적으로 선택해온 세계 전략입니다. 첫 번째로 반드시 기억해야 할 색은 황금빛 노랑입니다. 노랑은 태양의 색이고 황금의 색입니다. 예로부터 노랑은 부와 권위 그리고 생명력을 상징해 왔습니다. 이병철 회장은 돈을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 자본을 천하게 여기는 사람에게는 돈이 결코 붙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돈은 에너지이고 환영받는 곳으로 흐릅니다. 그래서 부자들의 집, 현관이나 거실에는 은은한 노란 조명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전신을 노랗게 치장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핵심은 포인트입니다. 넥타이, 스카프, 시계 디테일, 가방 안감처럼 작지만 의미 있는 곳에 노랑을 두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 노랑을 두는 것만으로도 나는 돈을 환대한다는 메시지가 스스로에게 각인됩니다. 두 번째 행운의 색은 밝은 초록입니다. 초록은 성장의 색입니다. 겨울을 뚫고 올라오는 새싹처럼 초록은 멈춰있던 흐름을 다시 움직이게 만듭니다. 특히 새로운 사업, 새로운 직무, 새로운 도전을 앞둔 사람에게 밝은 초록은 강력한 동력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탁한 녹색이 아니라 햇빛을 머금은 연두, 올리브 그린 같은 생기 있는 초록입니다. 실제로 오랫동안 거래가 막혀 있던 한 자영업자가 칙칙한 색의 옷을 정리하고 밝은 초록 재킷을 입기 시작한 뒤 사람들의 반응이 눈에 띄게 달라졌다는 이야기는 흔합니다. 색이 바뀌자 태도가 바뀌고 태도가 바뀌자 기회가 열린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늘색입니다. 하늘색은 소통과 신뢰의 색입니다. 삼성의 로고가 파란색인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파란색 계열은 감정을 가라앉히고 이성을 강조합니다. 그 중에서도 맑은 하늘색은 상대방의 경계를 낮추는 힘이 있습니다. 말이 직설적이어서 오해를 받기 쉬운 사람, 능력은 있지만 다가가기 어렵다는 평가를 듣는 사람에게 하늘색은 최고의 무기입니다. 중요한 미팅이나 계약 자리에서 하늘색 셔츠를 입은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합리적인 사람으로 인식됩니다. 돈은 신뢰 위에서만 움직입니다. 네 번째 행운의 색은 코랄 핑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핑크를 연약함의 색으로 오해합니다. 하지만 풍수적으로 핑크는 귀인을 부르는 색입니다. 부자가 되는 길은 혼자 갈 수 없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손을 내밀어 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코랄 핑크나 살구빛이 도는 부드러운 분홍은 나는 호의적인 사람이다 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그래서 상류층 사교 모임이나 네트워킹 자리에서 성공한 사람들일수록 은근한 핑크를 잘 활용합니다. 적을 만들지 않고 내 편을 늘리는 색, 그것이 코랄 핑크입니다. 다섯 번째는 은회색, 즉 실버 그레이입니다. 앞서 탁한 회색은 피하라고 했지만 빛이 살아있는 은회색은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은회색은 돈을 지키는 방패와 같은 색입니다. 재무 전문가나 은행가들이 선호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화려하지 않지만 신뢰를 주고 안정감을 줍니다. 특히 지갑, 시계, 벨트 같은 소품에 은색 포인트를 주면 재물의 흐름을 단단히 묶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따뜻한 주황색입니다. 주황은 빨강의 열정과 노랑의 금전운이 조화를 이룬 색입니다. 침체기에 빠진 사람, 매너리즘에 갇힌 사람에게 주황은 정체된 에너지를 순환시킵니다. 주황색을 입으면 표정이 밝아지고 말투가 살아납니다. 그 변화는 주변 사람들에게 그대로 전달됩니다. 기회는 활력이 있는 사람에게 먼저 다가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는 따뜻한 베이지입니다. 진짜 부자들의 옷장을 열어보면 화려한 색보다 베이지와 크림색이 훨씬 많습니다.
베이지는 흙의 색입니다. 모든 것을 품고 천천히 쌓아 올리는 색입니다. 벼락부자의 색이 아니라 오래 지속되는 부자의 색입니다. 여유 있어 보이는 사람에게 돈이 더 몰리는 이유는 바로 이 안정감 때문입니다. 이병철 회장이 말한 기본기와 본질에 가장 가까운 색, 그것이 바로 베이지입니다. 이제 색을 통해 기운을 바꾸는 방법을 알았다면 다음으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 옷들이 머무는 공간, 옷장입니다. 이병철 회장은 반도체 공장을 시찰할 때 기계 성능보다 먼저 바닥의 먼지와 정돈 상태를 봤다고 합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주변이 어지러운 사람은 머릿속도 어지럽고 결국 불량을 만들어낸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 관점은 그대로 개인의 삶에도 적용됩니다. 여러분의 옷장은 단순한 수납 공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기운과 재물운이 머무는 그릇입니다. 지금 머릿속으로 옷장문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옷이 빽빽하게 들어차 있고 언제 입었는지도 기억나지 않는 낡은 옷들이 그대로 걸려 있지는 않습니까? 입지 않는 옷, 작아진 옷, 유행이 한참 지난 옷, 보풀이 잔뜩 일어난 니트들, 이런 상태의 옷장은 돈이 들어올 틈이 없는 창고와 같습니다. 이병철 회장의 언어로 바꾸면 악성 재고가 가득 쌓인 회사와 다를 바 없습니다. 재고가 쌓이면 현금 흐름이 막히고 결국 기업은 위기에 빠집니다. 옷장도 똑같습니다. 옷장 경영의 첫 번째 원칙은 손절입니다. 주식에서 손절을 못하는 사람이 큰 돈을 벌지 못하듯 옷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도 운의 흐름을 바꾸기 어렵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비싸게 샀는데 아까워서, 살 빠지면 입을 거라서, 언젠가는 쓸 것 같아서. 하지만 냉정하게 말해 그것들은 모두 매몰 비용입니다. 이미 지불한 대가에 발목이 잡혀 미래를 막고 있는 셈입니다. 이병철 회장의 관점에서 보면 입지 않는 옷을 끌어안고 있는 것은 적자를 내는 사업을 계속 유지하는 것과 같습니다. 과감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옷을 버릴 때 죄책감을 느낄 필요는 없습니다. 그동안의 역할에 감사하고 보내주면 됩니다. 비워야 새로운 것이 들어옵니다. 두 번째 원칙은 옷장 정리가 곧 생각 정리라는 사실입니다. 옷을 무작위로 걸어두지 마십시오. 색깔별로 정리하는 것만으로도 뇌는 안정감을 느낍니다. 왼쪽에는 밝은 색, 오른쪽으로 갈수록 어두운 색이 오도록 배치해 보십시오. 기운은 밝음에서 어둠으로 흐른다고 여겨집니다. 이렇게 정리된 옷장을 아침에 열었을 때 느껴지는 차이는 생각보다 큽니다. 하루의 시작이 정돈되면 선택이 빨라지고 판단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침에 옷 하나 고르느라 에너지를 소모하는 사람과 단정하게 준비된 옷장에서 바로 선택하는 사람의 하루는 전혀 다르게 흘러갑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원칙은 여백입니다. 부자들의 옷장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항상 20, 30% 정도의 공간이 비어 있다는 점입니다. 옷이 빽빽하게 꽉 찬 옷장은 숨이 막힙니다. 옷도 숨을 쉬어야 하고 기운도 통할 길이 필요합니다. 그 빈 공간은 앞으로 들어올 새로운 기회와 새로운 인연, 새로운 재물이 머물 자리입니다. 이 공간은 내 미래의 성공을 위한 자리다라고 생각하고 비워두십시오. 여유는 사치가 아니라 전략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병철 회장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태도였습니다. 옷은 두 번째 피부이자 예의입니다. 아무리 비싼 옷이라도 구겨져 있고 얼룩이 묻어 있다면 그 가치는 즉시 떨어집니다. 반대로 저렴한 옷이라도 깔끔하게 다려져 있고 관리가 잘 되어 있다면 사람들은 그 옷에서 품격을 느낍니다. 옷을 대하는 태도는 곧 자신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스스로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에게 세상이 존중을 보낼 리 없습니다. 이 작은 관리 습관이 쌓여 기본기가 되고 그 기본기가 있는 사람에게 기회는 반드시 찾아옵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셨다면 이미 감이 오셨을 겁니다. 부자가 된다는 것은 단순히 돈을 많이 버는 문제가 아니라
스스로의 기운과 태도를 관리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과정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이병철 회장이 평생 강조했던 기본기는 거창한 이론이 아니었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사소한 자기 통제, 그리고 그 통제가 만들어내는 신뢰의 축적이었습니다. 옷을 입는 행위는 그 기본기가 가장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이 생기면 잘 입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잘 관리된 사람에게 돈이 먼저 옵니다. 옷차림은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장식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나는 오늘도 나를 존중한다. 나는 내 삶을 대충 대하지 않는다. 라는 무언의 선언입니다.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은 말투가 달라지고 자세가 달라지며 결국 선택의 질이 달라집니다. 돈은 그 선택의 결과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이병철 회장은 평생 흐트러진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전해집니다. 그것은 체면 때문이 아니라 훈련이었습니다. 스스로를 관리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큰 책임을 맡길 수 없다는 것을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구겨진 셔츠, 달아해진 신발, 무기력한 색의 조합은 나는 지금 버티고 있습니다 라는 신호를 세상에 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반대로 단정하고 정돈된 옷차림은 나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됩니다. 기회는 준비된 사람의 얼굴을 먼저 알아봅니다. 옷을 입을 때 마음속으로 한마디를 던져 보십시오. 이 옷은 나의 갑옷이다. 이 말은 단순한 자기 암시가 아닙니다. 실제로 사람은 자신이 입은 모습에 맞게 행동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깔끔한 옷을 입으면 말과 행동이 조심스러워지고 태도가 단정해집니다. 그 태도는 주변 사람들에게 안정감을 주고 신뢰를 쌓습니다. 신뢰는 결국 돈으로 환산됩니다. 돈은 숫자가 아니라 관계의 총합이기 때문입니다. 부자가 되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난해지는 습관은 매일 반복됩니다. 무기력한 색을 습관처럼 고르고 낡은 옷을 정리하지 않고 스스로를 아무렇지 않게 대하는 태도는 조금씩 삶의 수준을 낮춥니다. 반대로 밝고 정돈된 색을 선택하고 옷장을 관리하며 자신의 외형을 존중하는 사람은 조금씩 삶의 기준선을 끌어올립니다. 그 차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눈덩이처럼 벌어집니다.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내일 아침 현관을 나서기 전 거울 앞에 서서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오늘 나는 어떤 색으로 세상과 마주할 것인가? 지금의 옷차림이 나의 신용을 높이고 있는지 아니면 무의식적으로 나를 깎아내리고 있는지 말입니다. 비싼 옷을 입을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색과 태도 그리고 관리입니다. 무기력한 회색 트레이닝복 대신 단정한 베이지 셔츠를 선택하는 그 작은 통제에서부터 부자의 기본기는 시작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옷이 단순한 섬유가 아니라 나를 지키는 갑옷이자 운명을 움직이는 도구라는 사실을 느끼셨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나를 가난하게 만들던 낡은 습관을 과감하게 손절하고 지속 가능한 성공을 향해 한 걸음 나아가십시오. 댓글로 여러분이 내일부터 선택할 색 혹은 가장 먼저 바꿀 습관 하나를 선언해 보셔도 좋습니다. 말로 내뱉은 다짐은 행동이 되고 행동은 결국 현실을 바꿉니다. 여러분의 옷장 속에 그리고 여러분의 앞날에 더 넓은 부의 그릇이 만들어지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돈의 주인이 되는 그 길 위에서 오늘의 선택이 작은 전환점이 되기를 바랍니다.